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풀코스 마라톤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풀코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문서를 공유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 영상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정말 끝까지 보셔야지만 제대로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좀 제대로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드리는 세 가지 풀코스 마라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실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꼼꼼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굳이 풀코스 마라톤까지는 나가지 않을 건데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평소 달리기가 매번 똑같아서 좀 지루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그걸 한번 날짜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달리기 기량도 향상이 될 것이고, 풀코스 마라톤, 그러니까 장거리 마라톤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그런 것들도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설명할 거니까 끝까지, 이제 영상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쭉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풀코스 마라톤을 달려보고 싶은 꿈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 JTBC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 이번 기회에 한번 풀코스 마라톤을 도전해 볼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이죠. 3월에 있을 동아 마라톤 대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아니면 내년 동아 마라톤 대회는 뭐 나가서 조금 더 기록을 단축시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풀코스 마라톤은요,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평소에 달리시는 것처럼 무턱대고 달리기를 하시거나 그냥 뭐 거리만 계속 늘려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따라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풀코스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선택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실 거고, 인터넷에 있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내가 믿어도 될까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가 훈련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나랑 안 맞거나 아니면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망설여지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러너스 월드에서 만든 그 풀코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많이 추천드립니다. 러너스 월드는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뭐 달리기나 마라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걸 다룬 어떤 글로벌 매체이고요. 그 다음에 러너스 월드 내에 굉장히 훌륭한 코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무료 혹은 유료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좋은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훌륭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러너스 월드를 먼저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해보시다 보면 하시다가 필요하시다면 이제 스스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개선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맞는 다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찾아서 가실 수 있어요. 시작을 일단 이걸로 하는 걸 저는 먼저 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러너스 월드 풀코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언어가 영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영어고 설명하는 것도 영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단축된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압축된 용어를 쓰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마라톤 대회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걸 봤을 때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1마일을 달려라, 2마일을 달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거리 감각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상 러너스 월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따라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뭐 사실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러너스 월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간단히, 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일을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고 또 다소 이해가 어려운 문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오타도 몇 개 좀 있거든요. 숫자를 잘못 쓴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이제 문서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출력해서 딱 보시기 쉽도록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서를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요. 러너스 월드의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과 그 안에 있는 트레이닝 방법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문서만 받아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다가 영상 아래쪽에 있는 그 설명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설명 쪽에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걸어 드릴 건데요. 그쪽 가셔가지고 문서가 3개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출력을 해서 종이에다 출력을 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보셔도 되지만 저는 어쨌든 출력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좀 뭔가 메모를 하고 막 바꾸시고 써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번에는 이 종이를 출력하시고 난 다음에 별도의 일지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제가 3가지를 올렸는데 러너스 월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입문자의 입장에서 3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좀 추렸어요. 첫 번째는 서브 5, 그러니까 5시간이나 5시간 살짝 안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500 트레이닝, 그리고 두 번째는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4시간 30분 혹은 살짝 안으로 이제 풀코스를 완주하기 위한 430 트레이닝,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브 4, 그러니까 4시간 이내로 풀코스를 완주하는 400 트레이닝, 이렇게 3개를 제가 만들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 3시간 30분 이내나 혹은 서브 3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신만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거나 별도로 코칭을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참고하는 트레이닝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분들은 사실 이 달리기 마라톤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러너스 월드의 원문을 보셔도, 영어를 보셔도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거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닝 기간인데요. 러너스 월드의 트레이닝은 모두 16주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한다면, 동아 마라톤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여유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늦게 보신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날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러너스 월드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16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이 주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주인데요. 매주 7일 동안 훈련과 휴식을 반복합니다. 월요일에 시작하면은 이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칸이 러너스 월드에는 여기가 이제 먼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무조건 일주일에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칸을 비워놓고 여러분들이 날짜를 쓸 수 있도록 해뒀는데요. 그냥 원래부터 시작하면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요일에 꼭 맞추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개인 스케줄이 있으실 거예요.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혹은 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을 조금 조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3일 정도 달리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주부터 있는 보통 휴일이 이틀 연속으로 있는 날이 있는데, 그거를 하루씩 빼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날짜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위에다가 날짜를 쓰실 건데요. 이 날짜를 쓰실 때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날 여기에 레이스데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레이스데이, 그러니까 달리기 마라톤 대회를 하는 날인데요. 이 날짜를 먼저 쓰시고요. 역순으로 일정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먼저 쓰시면 안 돼요. 마지막을 기준으로 먼저 쭉 써오시고요. 또 그런 거 쓰다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개인 일정이나 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길게는 한 주 혹은 더 길게는 2주 이상 트레이닝을 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좀 늦게 보시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일정을 조금 조절하셔도 됩니다. 한 1주 2주 정도는 빼셔도 괜찮고요. 특히 10K를 10km를 무난히 달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첫 주나 둘째 주는 안 하고 건너뛰고 시작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니까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얘기 드릴 거는 일지 작성하기입니다. 제가 이제 공개한 문서를 이걸 출력해 가지고 이것만 달랑 보시면서 트레이닝을 해도 돼요. 여기 제가 약간 메모할 수 있는 칸을 비워놨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쓰시면서 해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저는 그 A4 용지, 비어있는 A4 용지를 여러 장 묶어서 일지처럼 작성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좀 더 깔끔하게 쓰시려면 노트를 구매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공유드렸던 요거를 예, 출력해가지고 노트에다 붙여가지고 일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마라톤 풀코스 트레이닝을 위한 노트를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일지를 작성을 해보는 거죠. 하루에 한 페이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총 이제 한 120페이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그러면 장수로 치면 60장 정도가 있는 노트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앞쪽에다가 요거를 딱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씩 여러분들 달리기에 대한 일지를 쓰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일지를 쓰다 보면 이 책이 다 완성됐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 앞선 훈련이 어땠는지를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달리기 훈련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게 다 완성됐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트레이닝북, 오직 나만을 위한 트레이닝북이 완성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가 공유드리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출력하시는 거, 그 다음에 노트를 별도로 하나 준비하셔서 이제부터 마지막 날까지 꾸준하게 일지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안에 나오는 각종 트레이닝 훈련 방법,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휴식이라고 적힌 날이 있어요. 자, 이건 말 그대로 휴식입니다. 휴식 시간 동안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달리기에 피로를 풀어주고 그 다음날 달리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사지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수분도 충전을 좀 하시고, 너무 과도한 웨이트 같은 건 좀 피하시고 좀 가볍게 웨이트를 하시고, 걷기라든지 요가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어쨌든 달리기에 뭔가 포커스 맞추셔가지고요, 전날 피로를 푼과 동시에 그 다음날 달리기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좋고, 이 16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지켜셔야 될 게, 이왕 말 나왔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몸에 나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몸에 나쁜 음식 줄이시고요. 담배, 그 다음에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술을 마신다, 이런 것들도 100% 끊기는 힘드실 거니까 상당히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휴식을 좀 잘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프로그램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이지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이지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마라톤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평균 페이스. 자, 이 페이스보다 20초에서 40초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0초 정도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초 정도 천천히 달리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마라톤 풀코스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평균 6분으로 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지런이 있으면 6분 30초 페이스로 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지런은 훈련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몸을 풀어준과 동시에 지구력을 향상하는 등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이 이지런이란 이름을 듣고 되게 편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느슨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편안하게 달리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 유지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신경을 쓰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지런과 걷기라고 적혀있는 트레이닝도 있을 텐데요. 요거는 이지런을 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거리를 좀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때는 거리가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좀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템포런입니다. 템포런은요, 이 러너스 월드에서 얘기하는 템포런과 여러분이 하는 템포런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러너스 월드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 얘기하는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내에서의 템포런은 여러분들 최고 속도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달리기 속도로 달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감도를 알기 힘드니까 옆에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같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간단한 대화, 그러니까 몇 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페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30분 달리기 트레이닝 시작하시는 분들 할 때는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페이스로 달리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템포로는 편안하진 않아요, 대화가.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닌 아주 간단한 대화 한 몇 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템포로는 하는 이유는 장거리를 달릴 때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들을 좀 막아주고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템포런도 주의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롱런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공유하는 문서에는 롱런이라는 단어 제가 일부러 다 뺐어요. 왜냐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개선을 좀 했는데, 롱런이라고 하면은 보통 LSD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다른 트레이닝 프로그램, 해외에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봐도 롱런이라 적혀있으면 거의 뭐 한 7, 80%는 LSD를 기준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짜더라고요. LSD라는 거는 평소 여러분들이 달리는 페이스보다 훨씬 더 느리게, 대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훨씬 더 먼 거리, 장거리를 달리는 트레이닝인데요. 이 러너스 월드에서 만든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적혀 있는 롱런은 제가 이 숫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페이스가 거의 이지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LSD보다는 굉장히 페이스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서에서는 제가 별도로 롱런이라든가 혹은 LSD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지런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 단위로 만들어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 날, 요 마지막 잘 안 보이네. 요 마지막 날 있죠? 요 마지막 날에 거리가 상당히 긴 그런 이지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달렸던 것보다 갑자기 거리가 확 늘어나는 이지런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약간 LS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약간 더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달려주시면 되고요. 이지런을 하셔도 되지만 그 긴 거리를 이지런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된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LSD처럼 목표 페이스보다 한 1분 혹은 1분 이상 느린 페이스로 LSD를 교체하셔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무조건 다 따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그 부분은 얘기 드릴게요. 자, 다음은 힐 트레이닝입니다. 중간중간 힐 트레이닝, 뭐 언덕 달리기 이런 용어를 제가 썼을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일반 힐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일정 거리의 언덕을 뛰어서 올라가거나 혹은 일정 시간 동안 언덕을 뛰어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덕을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여기 러너스 월드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는 조깅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여유 있고 천천히 내려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 체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무릎이 약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는 걸어서 내려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이걸 100% 따라 하실 건 아니에요. 혹은 어떤 날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시간 기준에 보면요. 첫 번째 주에 토요일에 4.8km 언덕 달리기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냥 4.8km를 여러분들이 쭉 달리시는데요. 달리실 때 언덕에 있는 코스를 달리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대회 나가보면 중간중간 언덕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파틀렉입니다. 파틀렉은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스피드 놀이 뭐 이런 뜻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일정 시간 혹은 일정 거리를 딱 정하고 그거를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또 낮춰서 달리다가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터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터벌보다는 강도가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기분 좋을 정도의 어떤 속도로 조금 속도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공원 달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크런이라고 써놨는데요. 파크런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굉장히 유명한 달리기 행사입니다. 매주 공원에서 걷기라든지 혹은 달리기라든지 이런 뭔가 어쨌든 활동이죠. 움직이는 활동을 5km 하는 그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그런 행사인데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산책하듯이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휴식 또는 뭐 공원 달리기 뭐 이런 게 적히는 날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날에는 편안하게 여러분 근처에 있는 녹지를 찾으셔가지고 편안하게 걸으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시면서 몸을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보면 무슨 페이스로 달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특정 페이스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페이스로 몇 킬로를 달려라 라든가 아니면 5K 페이스로 몇 킬로를 달려라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자,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현재 여러분 자신의 최고 기록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K 페이스라고 한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5K를 달릴 때 최고 기록 이걸 기준으로 그 평균 페이스 있죠? 최고 기록의 평균 페이스를 기준으로 달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달려보지 않은 어떤 거리의 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까지 하프는 안 달려봤는데 난 10K까지만 달리고 이번에 풀코스를 도전하는 건데 하시는 분들은 하프 마라톤 페이스로 달려라 라고 했을 때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예상치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달리시면 됩니다. 목표치를 잡으시면 안 돼요. 예상치를 잡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계산하실 때 10K 기록은 5K 기록의 2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프 마라톤 기록은 10K 기록의 2배가 아니고요. 풀코스 기록은 당연히 하프 마라톤의 2배가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배수를 많이 오히려 곱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K를 1시간에 달렸으니까 하프 마라톤 페이스로 달리라고 하면 2시간 기준 달리면 되니까 똑같이 뭐 6분 페이스 달리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한 대략 한 6분 10초에서 15초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유연하게 하세요. 자,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제 따라서 하실 때 몇 가지 팁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바꾸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4시간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4시간 30분으로 변경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냥 똑같은 날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기록이 늘어난 거잖아요. 4시간에서 4시간 반.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레벨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 트레이닝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4시간 30분으로 바꿀래 라고 하신다면 처음 딱 바꾸자마자 한 2주 정도나 1주나 2주 정도 동안은 여기 제시된 트레이닝 프로그램보다는 살짝만 강도를 낮춰서 달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두셔야 됩니다. 갑자기 뚝 하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전체 트레이닝을 절반 정도 그 이상을 소화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훈련 강도를 좀 높이는 기록을 높여서 도전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1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풀코스 마라톤 대회 검색해 보시면 1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꼭 이번 대회에서 굳이 무리해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높여서 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 이번 마라톤 대회는 최초 목표한 기록으로 달리시고 그 다음 대회부터 수준을 좀 높이셔도 됩니다. 아니면 정말 좀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마라톤 대회는 평소 목표하셨던 페이스, 처음에 목표하신 페이스로 달리다가 35km를 지난 이후에도 정말 여러분들 몸에 무리가 없다면 그때는 살짝 페이스를 높여서 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99% 무리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 그 마의 벽을 만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막 이 30분을 올린다는 게 마라톤 풀코스에서 30분 올린다는 게 얼마나 이 지옥 같은 훈련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그때 가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어쨌든 절반 넘어가면 그렇게 바꾸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러너스 월드에서 만든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달리기 트레이닝 프로그램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 코치를 따로 두셔가지고요, 나만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막상 그걸 하다 보면 계속 중간에 바꿉니다. 완벽한 거는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적혀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문서를 공유할 때 아래쪽에다 칸을 좀 많이 비워놨거든요. 이게 비워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좀 변화된 게 생기면 이렇게 쓰라고 좀 비워놨기 때문에 그 여백에다가 메모를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너무 과도하게 바꾸는 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약간 인터벌 같은 그런 파틀렛 같은 인터벌 같은 게 뭐 10번 반복이 돼 있었는데 난 20번 할래 이런 식으로는 설마 안 하시겠죠? 절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강도에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가? 질문이나 추가 내용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거를 쓴다고 썼는데 영상도 찍는다고 찍었지만 제가 깜빡하고 빠뜨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쓴 내용에도 뭔가 설명이 좀 부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일단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 다 대답해 드린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못하지만 제가 여유가 된다면,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영상이나 팟캐스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영상보다는 팟캐스트로 답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100%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민티런 구독을 해주시고 민티런 팟캐스트가 올라오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혹시나 저도 이제 보다가 이거 깜빡했네, 설명 하나 더 드려야겠네 하는 게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민티런 팟캐스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뭐 다른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가 아니라 유튜브의 민티런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민티런 채널을 꼭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티런 팟캐스트는 좀 아쉬우시겠지만 이렇게 딱 올라가고 일정 시간만 공개가 됩니다. 뭐 짧으면 12시간, 뭐 길으면 24시간 있다가 영상이 이제 사라져요. 이렇게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못 보세요. 팟캐스트를 못 들으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구독과 동시에 알람 설정을 해두셔야 이게 팟캐스트 올라왔을 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람 설정 해두시고 또 팟캐스트 올라오면 미뤄놨다 나중에 보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공유드린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저작권은 러너스 월드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오타라든지 숫자가 잘못 들어간 거 수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베이스가 되는 거는 러너스 월드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제가 아니라 러너스 월드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무료로 또 제공해주는 러너스 월드에게 좀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러너스 월드 홈페이지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3시간 반, 3시간 언더이신 분들은 러너스 월드의 원문을 또 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아래쪽에다가 러너스 월드 페이지도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체계적인 훈련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이 바라보는 눈이 조금 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무조건 시작을 해보시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동만 나갈 거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이걸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면 여러분 기량도 훨씬 더 향상될 거니까 저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내년에 있을 동아 마라톤 대회 혹은 또 다른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공유드리는 이런 문서나 아니면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목표하시는 기록 꼭 달성하시면서 풀코스 마라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